본인이 왜 무죄, 무혐의인지 강력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 수사관님과 검사님을 설득을 했을 때 비로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경찰에게 조사를 계속 해달라고 조르는 경우, 또 똑같은 경우죠. 검사님께도 제발 좀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경찰의 경우는 1차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됐거나 아니면 1차 경찰 조사 이후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 어떤 추가 증거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 소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가 된 경우 검사님이 이제 기소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하는 그런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검사님께 제발 좀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소환 조사 요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검사님께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검사님께 제발 좀 조사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 어떤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는 어떤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 의뢰인분이 이 동물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내가 어떤 질문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동석하는 변호사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떤 그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석한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 변호사와의 어떤 상담이나 조언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수사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아마 수사관이 이거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기소하기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어떤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다만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송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경찰 수사관한테는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 다른 증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 제3자, 참고인이 있으니 이 사람을 좀 조사를 해달라. 아니면 저희 의뢰인분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라고 소환 조사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혐의,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경찰은 한 달에 50건에서 100건 가까이 같은 그런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되고 변호사 선임이 안 돼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지금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셔서 추가 소환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1차 경찰 조사 내용을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저 같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추가 증거로 뭘 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서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한테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경찰 수사관도 바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고 출장도 나가고 다른 사건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달에 50건에서 100건 가까이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기계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그냥 사건을 떨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발 좀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소환 조사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왜 소환 조사, 어떤 점을 소환 조사해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수사관님은 좀 업무적으로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도 더 마찬가지죠.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이 어떤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예요. 검사가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의 의견 그대로 기소를 해버리면 사실 사건을 하나 떨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또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 설명서 내지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님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3개월 이상 지금 검사님도 다른 사건 처리 때문에 연락이 없으시다가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변호사님이 소환조사 요청서를 2번 이상 제출하셨던데 그런 내용과 기존의 조사 내용을 보니 약간 혐의 내용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검사님도 단순히 그냥 기소해버리면 끝나는 것을 다시 시간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환조사 과정과 거의 4시간 이상의 어떤 시간을 저희한테 부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을 다시 뒤집어서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려면 피의자 신문 조사를 검찰 단계에서 해서 기존의 조사 내용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검사님이 확인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 결과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의뢰인분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님께 소환 조사를 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여러 가지 사건을 무혐의로 바꿔본 경우가 있는데 하나같이 기소 의견을 뒤집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한 70, 80%는 그냥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고 나머지 10%, 20% 정도를 이제 기소 의견을 다시 무혐의로 바꾸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저희 의뢰인분이 본인이 왜 무죄, 무혐의인지 강력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 수사관님과 검사님을 설득을 했을 때 비로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달라고 소환조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님께 소환조사 요청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소되기 전에,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소되지 않도록, 재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업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